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2연승의 브라이튼과 2연승의 아스날 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주목할 만한 점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경기하고 선발 라인업에 한 자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트로사르가 선발 출전했고요. 팀버는 계속해서 왼쪽 풀백으로 중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튼에서 주목할 선수는 양쪽 윙어인 미토마와 윈테입니다. 두 선수 다 개인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혹시나 브라이튼이 역습 상황을 맞더라도 1대1 찬스에서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양팀 다 오늘 센터백이나 후방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롱킥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날이나 브라이튼이나 공을 잡는 피벗을 막는데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덩크가 반대쪽에 있는 윙어에게 한 번에 열어주는 모습이고요. 아스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아스날은 왼쪽 풀백 팀버를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3위 빌드업을 수행하는데, 팀버와 토마스 파티가 공을 받기 여의치 않은 위치에 있자마자 그냥 이 라인을 통째로 건너뛰고 살리바가 한 번에 사카 쪽으로 롱패스를 전개합니다. 이렇게 양팀 다 센터백 바로 앞라인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인버티드 풀백이 공을 못 잡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방 자원들의 킥 퀄리티가 더 중요해졌죠. 또 하도 가운데 쪽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토마스 파티가 내려와서 포백을 형성하며 4-1 빌드업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팀버를 중심으로 브라이튼의 6명 선수들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스기를 잘 막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브라이튼의 이 수비 조직의 간격, 그런 것들이 상당히 촘촘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스날이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공격 방식은 이거죠. 사카가 오른쪽에서 공 잡았을 때 상대 수비 끌어당기고, 그때 제3자가 돌아뛰거나 움직여주면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노리는 거죠. 지금도 사카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웨데고르가 그 반대편인 뒤쪽으로 돌아주고요. 사카가 웨데고르 뛰는 걸 보고 공을 밀어줍니다. 아스날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수록 득점 기회도 많이 생기고 골 찬스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장면이 전반 초반 빼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이 가운데 쪽 수비 블럭을 되게 촘촘하게 잘 구성해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방 자원이 반대쪽에 있는 윙어로 한 번에 때려주는 패스, 이런 것들만 유효하게 작동했습니다. 지금도 베나이트가 반대쪽 넓게 벌린 트로사르에게 패스를 넣어주고요.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토마스 파티와 팀버가 묶였거든요. 그러면서 살리바, 베나이트, 마갈량이스 이렇게 3명이서 공을 돌리다가 여의치 않게 되니까 살리바가 다시 마갈량이스가 뒤쪽 골키퍼 라야에게 공을 줍니다. 여기서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 체계가 상당히 능구렁이 같다고 느꼈는데요. 자신들이 큰 액션은 취하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루트만 딱 막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스날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뒤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라야의 골킥을 유도해내죠. 이런 식으로 브라이튼은 굳이 불필요한 중원 싸움을 줄이고 아스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못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스날의 체급이 빛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전 상황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걷어낸 공이 높게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는데, 브라이튼의 센터백 덩크는 쉽게 포착 지점을 찾지 못했고 그 틈을 따서 사카가 등으로 밀어버리며 이 공을 알맞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센터백 바네케가 사카 쪽으로 접근하는데요. 이 루즈볼을 차지하는 속도는 사카가 더 빨랐습니다. 딱 그 순간에 하베르츠가 빠르게 뛰어주면서 텅텅 빈 뒷공간을 공략하게 되었고, 사카는 거기에 맞춰서 공을 넣어줍니다. 하베르츠의 빈 공간을 찾는 성실함,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선수인 덩크를 공중경합에서 이겨내는 사카의 체급이 눈에 띄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하베르츠가 이 공을 굳이 세게 차지 않고 높게 띄워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베르츠가 영입된 초반보다 확실히 스트라이커 자리에 무르익었다. 그리고 역시 축구 지능이 좋다 보니까 굳이 컨트롤을 해서 강한 슈팅 때리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1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전반전 1대0으로 종료되는데요. 사실 저 득점 빼고는 어느 한 팀이 시원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브라이튼도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게다가 능구렁이 같은 전방 압박, 가운데 블럭에다 힘을 줘서 팀버와 파티 쪽 길목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로 아스날에게 어느 정도 상대가 됐고요. 아스날 역시 측면 쪽 자원 사카나 트로사르에게 공이 가야 뭐라도 좀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했어요. 그래서 완전 압도하는 경기는 할 수 없었고, 하지만 사카 하베르츠의 개인 능력으로 체급으로
찍어 눌렀던 장면은 있었죠. 어쨌든 전반전까지만 해도 역시 강팀의 조건은 꾸역승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후반전 초반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이스가 전반 42분에 거친 태클로 경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의 펠트만이 파울을 당하고 공을 놓고 빠르게 전개하려는 순간에 라이스가 공을 한번 툭 건듭니다. 그래서 펠트만이 공을 바로 찰 수 없게 만들었고 심판은 이를 시간 지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고 한 장이 추가되며 라이스는 퇴장당하죠. 1대0으로 앞서곤 있지만 아스날은 10명이 됐고 그때부터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앞서고 있던 브라이튼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좌우 윙어들을 활용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왼발잡이 윙어 민테, 왼쪽에는 오른발잡이 윙어 미토마. 둘 다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 브라이튼은 아스날을 좌우로 계속 흔들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스날이 충격적인 실점을 당하고 맙니다. 일단 이쪽에 4명을 보겠습니다. 미토마 옆에는 베나이트가 붙어있고 민테 옆에는 살리바가 붙어있습니다. 이때 미토마는 위쪽으로, 민테는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살리바와 베나이트가 맨투맨에 대한 애매함이 생긴 것 같아요. 살리바가 자신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미토마를 막을지 아니면 계속 따라가던 민테를 막을지요. 하지만 살리바는 민테를 막아야 했고 그런 약간의 망설이는 순간에 브라이튼의 센터백 루이스 덩크가 아주 미친 퀄리티의 가운데를 찌르는 패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민테는 이 공을 잘 잡아내고 빠른 속도로 앞쪽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끌고 와서 슈팅. 이 공을 라야가 아주 잘 세이브 해냈는데요. 뒤에 따라오던 주앙 페드로가 달려오면서 마무리 1대1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실점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아스날이 벤치에서 칼라피오리를 준비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수비 숫자를 늘려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로 버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동점골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스날은 실점 후에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조금씩 라인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히려 라인 올리는 게 한 명 많은 브라이튼에겐 먹이가 되었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전개하게 되고 또 측면에서 미토마가 공을 잡으면서 1대1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맞게 되죠. 이런 식으로 라이스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 그런 것들이 아스날의 게임 플랜에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때 아스날은 전원 수비하면서 브라이튼의 공세를 막으려고 아주 좁은 간격의 수비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큰 전환 패스를 통해서 아스날의 수비 밸런스를 깨트리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센터백 반헤케였습니다. 반헤케가 계속 미토마 쪽 사이드 채널로 좋은 롱패스를 넣어주면서 미토마가 좋아하는 드리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물론 원래도 공격 못하는 상황이지만 특히 아스날의 오른쪽 풀백 베나이트를 아예 후방에 고정시켜놓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이튼은 계속 반헤케의 반대 전환 패스 그리고 미토마가 공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블이 아니라 다이렉트한 패스를 넣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이드 쪽에서 흔드는 플레이가 많았고 아스날은 수비하느라 쉽게 역습을 나갈 찬스가 없었죠. 그럼에도 아스날에게도 역습 기회가 한번 크게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득점을 했던 하베르츠의 발로부터 나왔는데요. 공이 엄청나게 높게 떨어지는 순간에 이 공을 미친 퍼스트 터치로 자신의 진행 방향 쪽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네케와 몸싸움이 붙는데 꽤 쉽지 않은 몸싸움인데도 밸런스 잘 지키고 버텨내며 슈팅까지 가고요. 반대쪽 골대 보면서 잘 밀어넣지만 브라이튼의 페르브리언이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후반전은 양팀의 공방전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브라이튼이 공격하는 시간이 많았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아스날이 못했다기보다는 브라이튼이 잘한 경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반전 라이스가 퇴장당하기 전 11대11 상황에서도 브라이튼이 아스날의 더블 피벗을 묶으면서 아스날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또 퇴장당하고 나서는 덩크나 바네케 같은 센터백들의 킥 퀄리티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A매치 기간 이후에 바로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이 북런던 더비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스날에게 정말 뼈아픈 것이고 객관적인 전력은 아스날이 좀 앞선다고 하더라도 더비 경기는 정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날 초반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 힘든 5연전 속에서도 2승을 챙겼던 아스날. 하지만 오늘 라이스의 퇴장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아쉽게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은 엄청난 기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시즌 마지막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